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5선의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정우택 부의장님을 모시고 선출 소감과 앞으로의 역할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의장님 늦었지만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실 텐데 저희 방송이 아마 인터뷰는 첫 방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HCN의 파워 인터뷰가 역시 파워가 있어서 그런지 예, 제일 감사합니다. 먼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21대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해주신 우리 상당 구민 여러분, 또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야가 상당히 극한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운영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국회 부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부의장님께서는 보니까 제가 자꾸 하신 선친. 네. 께서 한국의 40대 헌정사에서 40대 부자 장관을 지낸 첫 기록을 또 세우셨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집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42살 때, 그러니까 1955년에 농림부 장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때는 국민 70%가 농민이라. 농림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42살에 하셨는데 저는 48살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서 지금 첫 번째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자가 40대에 그렇죠. 장관한 거는 헌정사에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영예스럽고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버님하고 또 같은 5선이셨고. 네, 아버지도 국회의원 5번 하셨죠. 5번 하셨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합해서 이제 10선이 됐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또 우리 국회 부의장, 충북에서 또 5번째 국회 부의장 되신 거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에서도 굉장히 감회롭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살아계셨으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5번째라 그래서 충북에 어느 분이 있는가 했더니 제가 좀 끝에 하신 분부터 올라오면 홍재용 부의장님이 그렇죠. 계셨고 그다음에 작고 하셨지만 이용희 부의장님이 계셨고 제가 자민련 할 때 김종호 의원님이 부의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 분이 누군가 했는데 이춘구 부의장님 제천이죠. 그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제가 들어서 제가 감히 5번째 이렇게 또 영예를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또 우리 상당 구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충북 지역의 굉장히 도민들 면에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 이제 부의장께서 2024년 5월까지 이제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셨죠. 네. 국회 부의장직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미 아시다시피 국회 부의장 하면은 어떤 의장단의 일원이 되겠죠. 또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국회를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외교 사절 또 특히 의원 외교 사절들을 제가 영접을 하고 또 그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벌써 제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회 부의장이 와서 제가 이미 면담을 했고 제가 라오스에 지금 가서 라오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한국에서 고위 인사가 왔다 해서 국회의장, 부의장, 또 친선협회 회장, 거기 기획투자부 장관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고 오늘 지금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를 대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국회의장하고 다른 게 국회의장은 당적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의장은 당적을 갖고 있고 상임위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막힌 문제 또 좀 뚫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부의장으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충북도민들이 그 5번째 우리 국회 부의장님, 우리 정우택 의원님한테 기대하는 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또 한편에 또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치가 역시 생물이라서 그런지 네. 그 선수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할 때마다 꼭 현안들이 그렇죠. 생깁니다. 네네. 꼭 또 이 현안이 해결될 때마다 그 우리 도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특별법 문제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국회에서 제가 앞장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충북의 현안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 바다가 없는 충북을 지원 특별법이죠.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가칭 충북 내륙 연계발전 지역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정식 발의되진 않았지만 이번 정기국회중에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면 저는 여야가 구분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여야 의원이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다 발벗고 나서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해나가야 되겠다. 또 우리 지금 김영한 지사께서도 여기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우리가 저 충북을 들여다보면 우리 대청댐 또 충주댐 이런 댐 건설으로 인해서 수도권 등에 약 3천만 명 이상이 식수라든지 공업용수를 우리가 제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와서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10조 이상 경제적 손실이 봤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백두대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충북에서의 여러 가지 그 SOC 이것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 다른 데보다도 요 대청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우리 충북의 경제적 또는 다른 그 기타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김영한 지사도 미친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에는 합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에 그동안 많은 규제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려면 좀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 중부권, 우리 충북만의 어떤 특혜를 보는 법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보는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까지 같이 우리 연계해서 발전하자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을 끌어내야 되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가 쉽다. 근데 이게 어느 특정 지역만의 특혜로만 비춰질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법조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할 테고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할 텐데 한 조문마다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명확한 법조문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법조문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타당성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거 통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조건으로 한번 특별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아주 또 세종시 또가 또 KTX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벌써 몇 번인지 모르겠죠. 정치 선거 때만 되면 KTX 신설 문제를 요구하면서 전방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세종역 재점화 논란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세종역의 지금 재점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재점화는 우리 충청권이 단합돼서 가는 상생의 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문장대 온천이 많은 그렇죠. 논란이 있었는데 판결이 나도 그 후에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재판을 걸어갖고 또 송사에 걸리고 네. 이런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세종역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이미 그 소위 BC 분석이라고 그러죠. 비용 편익 분석을 네. 통해서 이제 1이 넘어야 그 소위 그 편익이 더 우선이 된다는 이런 이제 그 표현인데 0.5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 국토부에서 자체에서도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미 2017년에 국토부도 또 그러한 견해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또 와서 말이죠. 또 지방선거 또 전후로 해서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은 결코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 오송역이 관문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나가는 우리 충북의 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그 2013년에 제가 오송 역세권 개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사실 오송 역세권 개발 계획이 그 후에 한 12년 동안 그 유야무야 그냥 지나왔습니다. 답보 상태였었죠. 네,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송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아마 오송역이 관문역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안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춘천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그 춘천권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경사적인 일인데요. 춘천권 메가시티 구축뿐만 아니라 충북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실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 충청권의 좀 그 경사적인 일이고 우리 충청권을 다시 한번 메가시티 문제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유하계 대회는 그 2027년에 한 12일간의 기간을 갖고 제가 알기로는 한 8월인가 이렇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참가 선수들만 해도 15,000명이 되고 또 참가 국가가 제가 알기로는 150개 국가의 그 젊은 대학생들의 축제입니다. 스포츠 축제입니다. 아마 이것이 유치됨으로써 제가 언뜻 듣기만 해도 경제 유발 효과만 해도 3조 원에 가까운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취업 효과, 뭐 여러 가지 고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선수들이 체류하는 데에서 오는 그 효과만 해도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한 30군데에서 충청권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대전이 4군데, 또 세종이 3군데, 또 그 충남이 12군데인가 그렇고 우리가 11군데인가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30개의 경기가 열리는 것 중에 11개가 우리 충북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경기장의 신설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청주가 지금 낙후되어 있다고 제가 항상 그 강조하고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체육 시설입니다. 체육 스포츠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든지 필요한 그런 그 어떤 시설이 새로 신설되고 신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여기고 저도 그런 노력을 지금 많이 하려고 체육인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림으로써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통해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스포츠 소위 그 질적 향상을 한번 이번에 꾀야 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경제 효과 또 우리 스포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한을 하고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우택 부의장께서는 이제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여파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제 소상공인들, 뭐 중소기업들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 활기를 불어넣을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이 잘못해온 거에다가 갑자기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소위 임대차 그 3법이라고 네. 하는 잘못된 법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지금 그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또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끝까지 잘못됐으면 중간에 이것을 수정을 하고 좀 고쳤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끝까지 밀어붙인 게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않아갖고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번 이 정부가 잘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국간이 너무 갑자기 비어버려갖고 이 문성준 정부가 건전 재정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2가지 정도는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국회에서 지금 법이 막혀져 있어갖고 예. 잘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하나가 세제 개편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라든지 또 소득에 대한 과세라든지 법인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것을 이걸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이건 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 세제 개편이 하나. 네. 또 두 번째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름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물가,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줘서 그렇죠. 이 정말 서민들은 정말 요새 뭐 장바구니가 무섭다, 네, 뭐 장 보는 게 무섭다 네.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물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초점은 지금 잘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만하게 좀 가게 해주려면 집권한 당이 국정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할 때는 그걸 좀 보조를 해주고 잘못하는 거는 뭐라고 하더라도 잘하는 거는 좀 가게 해줘서 소위 발목 잡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에서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충북에는 현재 소방학교나 소방교육대가 없어서 천안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실정입니다. 소방학교 건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 그렇죠. 행안위 소속인데 소방학교가 마침 행안위 소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상임위 때 질의 때도 그러고 이번 국정감사 때도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천안에 있어서 천안 가서 우리 그 소방 관련 그 모든 분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 천안에서 또 청양이라고 하는 대로 더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가는 데만 1시간 30분, 2시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이렇게 없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네. 몇 군데 없는데 우리 충북이 지금 소방학교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뭐 자치연수원이 지금 제천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 있는데 자치연수원 부지에다가 거기에 그 소방학교가 들어와도 저는 좋은 소방학교의 시설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에 그 소방학교 신설을 제가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의장님 그 지역구가 상당구죠. 예, 정치 1번지인데 지역과 관련한 현안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지역구는 이게 그 도심과 또 농촌이 그렇죠. 이 도농이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농 간의 어떤 소득 격차의 문제, 또 원도심이 있어갖고 그렇죠. 원도심에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여러 가지 공약을 걸고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 그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는 또 신설돼서 발전돼 나가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동남 이제 택지지구가 하지만 동남지구 또 요 방서지구 이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한 8,500세대 정도가 지금 들어왔지만 동남의 세대가 전부 입주하면 한 14,800세대가 그렇죠. 됩니다. 예. 또 방서지구에 한 3,700세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 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한 18,000에서 19,000 사이에 그 세대가 사는 아주 그 신흥 지역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동남지구에 대해서는 또 남다른 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에 그 LH가
그 보상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네. LH가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 회임 기간이 또 이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파트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보상 못 하겠다 그러고 한 2년간 보상을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제가 2012년에 국회의원 당선된 직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다시 보상을 시작하게 했고, 보상이 된 후에도 제가 그 택지 분양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LH와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를 했던 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LH가 이런 택지지구를 개발한 그 동남지구를 가보면 좀 감회가 깊습니다.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제 아파트는 들어서서 이제 차곡차곡 입주가 되고 있지만, 이제 그거에 걸맞는 그 주거시설, 편의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문제라든지 또는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그밖에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디가 뭐가 부족한지를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필요한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 또 저는 뭐 국회의원이니까 국비를 따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제가 동원을 해서 한번 우리 동남 택지지구 저렇게 그 좋은 주거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좀 명품 도시화, 또 명품 지역으로 만들려고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회사도 이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명품 도시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주 입구에 딱 HCN이 버티고 있어서 아주 좋은 위치를 미리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명당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사무실도 앞에 있습니다. 네네, 바로 보이는,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의장님이 이제 내년 이제 선거가 2024년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죠. 1년 6개월 정도 남았죠. 예. 이제 내년 출마를 하시면 이제 6선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앞으로의 이제 부의장을 하시면서 앞으로 의장님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당대표냐, 국회의장이냐, 또 더 나가서는 앞으로 우리 충북에서 유일하게 또 대권 도전을 하는 인물이 또 키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앞으로 행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글쎄요, 이 정치를 해보니까요, 또 세상 만사가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도 맞아야 되고, 또 특히 선출직은 주민들의 그 결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실까는 저도 뭐 미지수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맡은 임기 동안은 항상 정치를 해오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JP 흉내를 가끔 내는데 김전필 전 총재께서 저한테 많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그 대통령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통령 하면 감옥서 가요, 감옥서. 이렇게 그게 벌써 20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시는 거 보니까 대통령은 위험한 직업 같다는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동료들한테 이렇게 당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충청권에서 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소리도 약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많이 표현은 안 하지만 듣고 있는 거는 우리 헌정사상 그 국회의장이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부의장은 저까지 5명이 나왔지만 그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나오지 않았는데, 역시 국회의장이 어느 지역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위상 문제, 또 지역 주민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 중앙에서 볼 때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충북이 한 3% 빼기는 인구나 이런 것을 차지를 못해서 중앙에서 볼 때는 그렇게 충북이 중요한 그 요지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남과 저 호남만 있는 양, 아니면 수도권만 있는 양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데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것은 저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물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2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듣는 것은, 제가 이제 5선까지 찼으니까 6선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면서
의장이 한번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더 정진하고 노력해서 제가 첫 번째 좌우명은 진인사 대천명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시 볼 때 공부를 더 할 게 없어갖고 일주일을 놀고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저희가 7남매인데 제가 6째인데 저보고 앞으로 네가 살면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좌우명을 제가 삼고 쭉 살아왔는데 2004년에 제가 국회의원에 삼선 갈 때 낙선을 하고 제가 또 괜히 좌절감에 빠졌을 때 또 하나의 좌우명이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이거 제가 만든 그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이걸 갖고 제가 다시 발돋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지사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서 제가 앞으로 어떤 직책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으로 저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최초의 그러면 국회의장을 기대해 보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요 다음에 내후년 선거에서 그러려면 저희 당이 우선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일당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그 동료 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장으로 우리 당에서 그 경선을 통해서 뽑아주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의장님이 방송에서 아마 성대모사는 이번에 처음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요새 정치를 항상 볼 때마다 정치가 좀 다른 부문은 다 발전이 되는데 정치의 행태는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느냐 이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생도 지금 굉장히 도탄에 빠져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한 복합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요새는 다시 또 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잠잠해지면 예전처럼 그 원상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 일선에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후년에 그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등불도 사라질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선거에서의 성공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그 후에 제대로 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느냐에 소위 가름말을 타는 시금석이 될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잘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상당 국민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 곁에 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응원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부의장 정우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